안녕하세요. 히든스톡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54포인트, 0.27% 상승한 2061.2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0포인트 오른 703.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의 투매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이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이 퀄컴과 인텔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당분간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주면서 관련 기술주들 일제히 파란불을 켤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02%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주가 부상이 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 이득과 손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최대 수혜 섹터로 꼽혔고 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말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오늘만큼은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이요. 일단은 수급 외국인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은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누차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0.27%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오늘 코스피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소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하면서 지수만 올렸지만 지수만 잔뜩 올라갔지 실제로 코스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100여 종목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이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2061.2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검은색으로 줄을 그냥 잔뜩 가로로 그려놨는데 지금 이 차트가 2017년 이후부터 나와 있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 작년 말이었죠. 작년 10월 이후에 급락장에 찾아왔던 요 잠깐 합치면은 기간으로는 뭐 한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이제
그 본격적인 상승세가 출발하기 이전에 잠시 동안만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 2년 반 정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코스피 지수가 아래로 내려갔던 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을 만큼 지금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역시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 전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목표는 거창하게 잡아놓고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점점 눈높이를 낮추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GDP 성장 전망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또 좀 도마에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선반영이 됩니다. 좀 전에 차트 보신 것처럼 260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50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최근 2년 반 동안에 더 밑으로 빠진 적도 없었을 만큼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던 것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GDP 성장 전망이 정말 올라갈 줄 알고 괜찮았으면 장이 이렇게 빠졌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너무 많은 악재들, 뭐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연관된 부분은 이제 화웨이나 이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수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고, 어쨌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연초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은 한 6조 원 정도가 연초보다도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지수가 빠질 것이라면 외국인이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돈을 빼갔겠죠. 6조 원 가까운 돈이 지금 늘어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저점 부분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곧 있으면 반등이 찾아온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는 과정에서 지수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지만 내일 당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곧 반등한다는 것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강태훈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코스닥이요. 오늘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저는 아까 코스피 진단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체감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폭죽을 팡팡팡팡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늘 그래요.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고 늘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는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좀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실제로는 뭐 하락을 하다가도 양봉을 끌어올렸죠. 분명히 누군가는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는 수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코스닥 시장 보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버틸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손실 봤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수익 봤을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을 잘 매매하면서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 수익이 났을 거라 분명히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일단 차트 좀 볼게요. 현재 지금 우리가 버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요. 분명히 700포인트대를 지키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어요. 월봉상이라든지 일봉상의 주봉상 봤을 때 아직까지도 뭡니까? 지지라인 때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의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서도 현재 계속 뭐합니까? 계속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차트, 일봉상 코스닥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700포인트 구간대 와서 반등이 나와주고요. 현재도 700포인트대 와서 반등이 나와줬다는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어차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절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손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는 건요. 버티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우리 곰이 이제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버티고 사람이 됐죠? 여러분들 계좌가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요. 미래에는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 지금 시장은요. 버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S모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5,710원까지 올라섰고 종가는 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별 시세 보니까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종목 자율주행 섹터로 묶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또 묶이기도 하는데 진단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올라섰으니까 또
떨어질까요? 아니면 또 올라갈까요? 예,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특징주라고 불릴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오늘은 더 반대로 전일 급락을 딛고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일단 앞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자율주행 하면은 아마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더 미동하고 에스모 이 두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대표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그 대표하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 1년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주가는 뭐 10,000원을 호가하던 뭐 최고 한 15,000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지금 5,000원까지 빠지면서 그러니까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지는 하락한 약 1년여간의 과정 속에서 보면은 중간에 뭐 이렇다 할 반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쭉 그냥 흘러내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이 오늘 급등 뭐 장중에 14%까지 오른 것을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는 뭐 종가가 9%로 오르면서 끝난 것도 나름대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센 흐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이제 중간에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어떠한 뉴스 기사가 하나 뜨면서 올라갔던 것인데 그 2024년 그러니까 5년 남았습니다. 5년 뒤에는 전 세계에서 출시가 되는 이 신차 중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간단한 자율주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속주행,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뭐 이전부터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은 정말 지금보다도 좀 더 나간 약간 사람 손을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는 수준만큼의 그런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는 거겠죠. 두 자릿수 비중까지 늘어난다는 그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14%까지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뭐 우리 오늘 GDP 성장 전망이 낮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수소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처럼 기존의 어떤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 다른 브랜드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에서부터 치고 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차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하단부를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가 아래로 꺾여 내려갈 것이었다면 급락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오는 반등이 못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어제 급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항상 그렇죠.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손실이 누적된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신용 물량에 의해서 뭐 어떤 반대 매매가 튀어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최바닥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물량들을 털어내고 일시적으로 어떤 5,000원 선을 이탈한 이후에 이제 좀 추세 자체를 위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최근에 좀 관심도 없던 기관 투자자들이 한 2달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려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바닥 구간에서 크게 되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이 근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에스모보다도 좀 더 괜찮은 자율주행 뭐 이쪽 관련 종목은 제가 잠시 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서 수익 낼 준비 미리 좀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 내리 빨간불을 켜면서 7.04%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2,0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로스웰도 그렇고 GRT도 좋았고요. 이 종목 오늘 중국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좋아하시니까요. 중국 기업들 앞으로 잘 갈까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도 진단해 주세요.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꽤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크리스탈 신소재도 알다시피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히든스탁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일단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이제 이 당시에 매매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최대 이제 한 170% 정도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엮여지고 있는데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오늘 장주의 의문의 이 움직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봉사 차트 보면요. 순간적인 매수세가 쑥 들어와 주면서 장주의 순간 얼마까지 끌어올립니까? 어마어마한 8%까지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8% 정도 이제 순간 급등이 나와주면서 순간 거래량이 얼마 정도 터진다?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0만 주. 대략 순간적인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던 게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번에 쑥 올라갔다는 건 누군가는 순간적인 매수세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종목이든 순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주목해봐야 될 게 정확하게 2시가 넘어가면서 순간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 2시 한 20분 정도쯤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고 있는 게 이제 중국주가 윙이푸드라는 중국주가 있죠. 윙이푸드도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동시에 자리에서 똑같은 거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헝션그룹도 그래요. 헝션그룹이라는 종목도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분봉상 봤을 때 순간 거래가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와 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순간적으로 이 시간대에 누군가가 중국주의 모든 물량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요. 보통 이게 이 한 종목은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에 동시에 순간속이 들어온다는 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번에 찍어 내리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 봤을 때 중국주들이 의문의 움직임이 보여줬다는 건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재파도 가지고 한 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뭡니까? 완전히 전고점에서 이제 찍어 누리고 반등 나야 될 이제 전고점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1차 급등 이후에 전고점 터치 이후에 개인들 물량 털고 급등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현재 구간대는 정확히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탈 신소재의 움직임 보면서 중국주 움직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태공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5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XINC입니다. 매수일 5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무려 88.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 AS는 그냥 제가 이번 주 히든스탁을 하면서 소개시켰던 종목들이 한번 싹 흩어주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XINC 같은 경우도 매매 이후에 이미 수익은 다 잘 챙겼다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매지 물량 이후에 급등, 노리는 타점에서 저렇게 잘 들어갔다 보고 있고요. 현재 1,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 역시도 찍어 누르고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로에타입니다. 같은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일 5월 9일이고 목표가는 6,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9.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한번 진단해 주세요. 자, 솔로에타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타점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런 자리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또다시 추가된 자리 소개시켜드렸는데 일단은 뭐 상한가 가까이 되는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뭡니까? 차트적인 분석 봤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 찍어 누르고 다시 한번 돌리는 자리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솔로에타도 4,000원대 지킨다고 하면 홀딩한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실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수익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EDGC입니다. 매수일 5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잖아요. 이 종목도 한번 진단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 EDC 똑같아요. 지금 보면요.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전고점대 지키면서 홀딩하는 구간대 나온다고. 이 구간대 지켜내면 뭐 해준다고요? 급반등 나옵니다. 이건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짧게 갈게요. 그냥 역시나 7,000원대 지키면서 굉장히 양호하고요. 7,000원대 다시 지켜내면서 8,000원까지 뚫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넥스트아이입니다. 매수일 5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우리가 다뤘잖아요. 어제 제가 많이 빠져서 어떻게 했는데 오늘도 빠졌다가 그래도 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어제 그 전략 유효한가요? 네, 전혀 불할 게 없는 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전 대추세를 이어나가면요. 대추세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만간에 좀 더 행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대 이제 매집이 끝나는 순간 2,200원대 지켜져서 매집이 다 끝나는 순간은 완전한 대파동이 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넥스트하이 역시나 2,200원까지는 열심히 모아 나가시면서 손절가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알서포트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1거래일 만에, 단 한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19.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대단한데요. 하루 만에 이 2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 종목 더욱더 가져가도 좋을까요? 목표가 5,000원인데요. 그래요.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오늘 같은 시야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분들 굉장히 많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알서포트도 굉장히 시세를 크게 움직여주면서 오늘 20%까지 급등했다고 하면요.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겠죠. 일단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매물입니다. 매물. 이 순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한 모습. 5,000원까지는 제가 최대 목표까지 잡아드리긴 했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월봉상의 과거 이 3,500원대 최대 돌파하지 못했던 이 거래를 아직까지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3,500원 돌파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모습이고요. 이 3,500원을 뚫어내면서 동시에 이 앞서 있는 거래까지 뚫어주는 이 거래량만 더 터진다고 하면요. 이 종목은 충분히 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홀딩한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특징주로 S모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힌트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용 카메라에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다행히 이제 차가 뭐 단어 자체에서도 벌써 차가 지 맘대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교통 상황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 업체면서도 이 뭐니까 차량용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어떤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센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일단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면 최근에 뭐 파트론이라든가 뭐 MC넥스처럼 이렇게 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뭐 괜찮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과거의 어떤 수준, 과거 돈 벌 때 그때 당시 주가가 지금의 어떤 그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거의 그러니까 마치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힌트가 벌써부터 한 두 번째 정도 힌트까지 아마 들으시면은 아마 대충 검색만 해도 아마 답이 나올 정도로 좀 쉽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봐야겠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리포트들 많이 봤는데 1분기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어두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147%나 성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적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1분기 국내 기업 대부분은 사실 기대에 못 미친 뭐 적자전환 기업들도 수두룩하고요. 예상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기업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시장을 대변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47%,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7%가 늘었다는 것은 뭐 2배 이상, 2.5배 정도로 오른 것이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상반기 장사만 가지고도 작년 한 해 돈벙어리를 다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시청자분들 제 얘기 그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머리를 스쳐가는 예시 종목이 하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바로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이전에 제가 특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1년 사이 작년 요맘때 주가 한 10,000원밖에 안 하던 게 지금 주가가 52,300원까지 5배, 그러니까 400% 이상 주가가 올라 있는데, 오이솔루션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오이솔루션이 이번 1분기 실적이 다른 어떤 5G 관련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 자, 우리가 흔히 지금 당장은 이것이 안 깔려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했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뭐 5G 관련 테마, 보안 관련 테마 이런 식으로. 근데 곧 같은 어떤 테마군이 형성이 됐을 때 종목은 둘로 나뉘게 돼요. 그런 테마를 정말 재빠르게 흡수해서 실제로 실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실적이 아직 제대로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미 1분기 또 매출액은 61%, 영업이익은 무려 147%가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반기 장사만으로도 작년 한 해 장사를 다 벌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좀 검색하고 하다 보면, 아마 숫자 검색하다 보면은 워낙에 또 실적이 올해 좋았던 게 1분기 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방 나오리라고 판단되니까 뭐 두드리시다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태권 전문가님, 아까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첫 번째 힌트랑 두 번째 힌트만 보면 검색만 잘해도 알 수 있다라고 해주거든요. 혹시 검색 잘 해보셨어요? 일단은 검색을 몇 가지 해보긴 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늘 한계점이 있긴 있어요. 한계점이 있고, 조금 이제 힌트가 그런 게, 제가 뭐 이 모든 종목들의 실적을 제가 다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제가 보이는 거는 일단은 자율주행주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겠죠. 이건 뭐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자율주행의 대표 주자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남전자도 하남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서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방금 이제 그 실적을 좀 보고 가니까 뭐 일단 마에스님께서 얘기했더니 실적이 그 1분기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전년도 1분기 대비겠죠. 그럼 현재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일단 전년도 1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356억에서 430억 정도.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충분히 매출액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지금 일단 1분기 대비 동시 뭐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5배 수준이다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작년 영업이익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억이었거든요. 그럼 이거 뭐 140%는 넘는데, 그럼 아남전자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남전자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자꾸 뭐 조사하면 자꾸 달라요. 그럼 이번에 MC넥스라는 종목 혹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봤을 때 MC넥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도 보니까 실적이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지금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얼추 한 100% 이상이 좀 실적인 부분은 MCX가 조금 이게 힌트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는데, 이 MC넥스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보면 이제 전고점대, 저항대에서 거래가 안 붙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안 나와준다고 하면요, 하방으로 빼기에 굉장히 리스크 있는 자리여서 MCX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을 봤을 때 MC넥스가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수급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외국인 수급은 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좀 돈을 쉽게 벌어가는 개인 투자자들 최대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사실 한 1년 정도를 길게 놓고 봐서도 장기간의 매수 추세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날짜, 오늘 들어온 이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3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뭐 평소에 10주 사다가 100주 세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십만 주의 매수세가 오늘 좀 유입이 됐는데, 자, 이게 항상 외국인 수급 왜 중요하냐면, 자, 차트 보세요. YBM넷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 빠지다 급등했는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빠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YBM넷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거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정책 수혜주 모멘텀을 타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보면 마치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접어서 찍은 것처럼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이전 수준까지 외국인들 쭉 매수하다가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놈들이 뭔가 냄새를 맡고 조만간 추세가 위쪽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하락하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정책 관련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쑥 한번 들어왔었죠. 오히려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 주가가 아주 장기간의 흐름 봤을 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왔고, 특히 오늘장에서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종목은 튀어 올라가는 점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힌트 아마 이렇게 잘 보시면 정답 금방 나올 테니까 문자 많이 해서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캠시스가 엄청 많이 보이네요. 캠시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문자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처음이라서요 하면서 정답은 캠시스라고 4488번님이 보내주셨고요. MC넥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액트로도 보이네요. 자, 전문가님 오늘 좀 쉽게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맞춰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뭐 일단 세 종목 정도 지금 MC넥스, 캠시스 그다음에 액트로 세 종목. 근데 이 세 종목 중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려 보시면은 빨리 해야 이거 10명까지만인가 이거 아무튼 그래서 두드리시면 이 수치는 금방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개 중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강태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강태군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AS 종목이 알서포트였잖아요. 오늘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준 아주 좋은 종목인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일단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전에 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실제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현재 시장에서 많이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부실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을 돋았다. 이 종목은 정말 조만간에 강력한 파동과 시세 조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약에 최고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분명 말씀드렸죠. 차트가 완성이 된 이후에 급등하면서 이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이라고 하면요, 조만간 급등과 함께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과 이제 유사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알서포트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알서포트의 차트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 본다라고 하면 알서포트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느냐?
이제 알소프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하락입니다. 과대 낙폭대를 이제 끝내죠. 단기적인 이제 고점대를 뚫어내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급등이 나오는데 동시에 어떤 패턴까지 나오느냐? 동시에 본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이에요. 제가 처음에 애초에 소개시켰던 자리가 어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이 구간대에서 한번 이런 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2,500원대가 있어요. 2,500원대가 뭐냐고 하면요. 과거에 5일 이동 평균선대가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구간, 5일 이동 평균선대가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당시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이 시장에서 알서포트란 종목이 갈 수 있는 기대감의 한계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2,500원을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뭐한다? 뚫어내면서 거래가 실려주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아마 이런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2,500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 돌파하면서 안착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부터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요. 단기간에 이제 알서포트처럼 한 50%, 40%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예상을 해보면서 한번 여기 딱 알서포트 후속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XINC도 나왔습니다. 알서포트에 이어서 나왔는데 이 종목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행복한 수익률 가져다 줬잖아요. 약 90% 가까운 수익을 줬는데 이번에는 주봉과 비슷한가 봐요. 그 패턴 좀 읽어주세요. 그래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마 오늘은 정말 정답을 맞추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과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만큼 이 수급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강력하게 상방을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XINC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요. 한번 위로 상방으로 올려쳤던 종목이 뭐합니까? 밑으로 내리 뻗으면서 뭐한다? 주봉사에서 뭐합니까?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면서 돌파가 나오려는 시점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돌파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는 최근에 이제 최대 100% 이상까지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XINC 같은 경우도 뭡니까? 상방으로 주봉상 올려치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때가 나왔던 패턴이다. 그러니까 즉 현재 뭡니까? 이 종목은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인 급등 패턴이 급등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XINC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80% 100%가 다이렉트 쏘올렸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 역시도 강력한 이슈가 살짝만 더 부각되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까지 막 이렇게 엄청 급등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XINC, 알서포트 두 가지의 패턴이 맞물리는 만큼 강력한 상방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네. 이걸 괜찮으세요? 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추지 말라고 힌트를. 다 열어볼 수도 없고요. 예, 뭐 사람 찾는데 눈 두 개랑 손 두 개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래도 좀 몇 개는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강태곤 전문가가 뭐 일전에도 저도 뭐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뭐 국유재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한 주당 가격 낮은 우리 흔히 동전주라고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얼핏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그러지만은 회사 상태만 멀쩡하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에서는 시세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봤더니만 일단은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을 잠깐 좀 봤습니다. 골든 센츄리. 이게 이제 그 중국 그 중장비 뭐 농업 뭐 이쪽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보면 이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 기업들이 좀 약간 반등하는 조짐을 이제 보이면서 좀 가는데 일단 이 종목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도 같은 게 돌파 흐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곧 돌파할 수 있을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돌파라고 나오진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고요. 이건 솔직히. 그다음에 이제 그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또 중국 화장품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역시 지금 바닥에서 횡보 아직 돌파가 딱히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요것
이것도 약간 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전저점 부근 반등 노리고 있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CK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차이나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종목은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자, 이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봐서 아까 그 주봉 얘기를 했었어요. 주봉으로 못 뚫던 자리 뚫고 나서부터 뭐 다시 시도했다 뭐 그 얘기인데 지금 CKH라는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이 2015년 4분기부터 단 한 번도 이 60주 선이죠. 60주 선. 60주 이동 평균선을 지금 3년 반 동안 한 번도 못 뚫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최근 주봉상 흐름으로는 살짝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N자 패턴을 그리려는 딱 그 초입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고르라면 제가 봤을 때는 CKH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트가 완성된 다음에 이슈만 살짝 들어가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슈 나왔습니다. 중국과의 계약 이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할 거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솔직히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과거에 중국과의 계약 이슈가 있는데 추가적인 힌트를 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러면 진짜 솔직히 맞아요. 이제 말씀이 말처럼 뭐 사람 찾을 때 뭐 손 두 개, 발 두 개, 뭐 눈, 코, 입 그냥 있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진짜 큰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요. 과거에 이제 뭐 신공항 관련된 이런 이슈로도 한번 엮일 만큼 정책적인 이슈도 한번 부각이 됐던 종목이다 정도까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공항 관련 수요 아니면 뭐 정책적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쫙 찾아보면 아마 이 주봉상, 일봉상이 강태형 전문가 얘기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이 보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중국과에도 이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발 시장에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주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뭐 차트가 완성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이 시세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슈는 분명히 기다려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은 또 남을 그냥 딱 주기에 아까운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종목명을 맞추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자, 넥스타이가 먼저 왔고요. CKH도 보이고 옴니 시스템 보이고 삼진까지 왔습니다.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와가지고 한쪽으로 딱 이렇게 쏠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답자 있어요? 역시나 뭐 정답자는 없네요. 지금 뭐 몇 개 보게 됐는데 지금 뭐 정답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테마적이라는 그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네. 시장이라는 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요. 이슈를 엮어서 가기보다도 그냥 딱 가야 될 종목을 크게 말아 올려서 이 종목이 왜 상한가 같지 않은 종목들이 보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차트적인 부분에서 흐름 만들어주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수급을 넣어버리고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조회 공시 급등 요구를 급등 요구를 하면서 왜 급등했는지 이제 조회 공시를 이제 딱 때려버리면서 뭐 합니까? 아무 사유 없다 하고 그때 다시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더 크게 날아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요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 만큼 순간적인 수급과 함께 정말 강력한 뭐 상한가까지도 노려보면 괜찮겠지만 강력한 상방을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캠시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뭐 사실 캠시스는 과거부터 약간 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 사업 저 사업 다 건드리면서 약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주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갤럭시 신규 제품 출시까지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37만 3천 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평소 살 때 뭐 2만 주, 18,000주 이렇게 사다가 오늘은 뭐 주문 실수를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캠시스의 보유 물량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는 목표가 일단은 짧게 2,700원까지만 일단 목표가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갈 경우 손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캠시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700원 그리고 손절가 2,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줘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태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요. 너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것만 알려주셔가지고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이거 힌트를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우리 뭐 분명히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한 이 종목을 설명드리겠지만 모르는 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소님께서 열심히 이제 설명한 동안 그림판 작업을 좀 했어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아니고 이게 차트지만 그림판이라 보시면 그림판을 좀 따끔하게 놨습니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고요. 제가 이제 가격이랑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요, 분명히 지금과 한때 고점대 돌파가 완전히 쫙 끝나면서 뭐합니까? 이제 하방 추세를 끝내주는 자리랍니다. 바로 이제 과대낙폭 이후에 물량 매집이 들어왔죠. 물량 매집이 들어온 것과 동시에 뭐합니까? 이제 하락 추세를 끝냈다. 이런 종목이 강력하게 쏘아 올린다라고 하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번 주 중에 바로 쏘아 올렸을 때도 분명히 충분히 한 이 정도 구간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에 있던 고점대 이 구간까지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폭이 50% 내지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분명히 지금 과대낙폭이 끝난 상태에서 하락 추세, 대하락 추세를 4년 만에 끝내고요. 4년 만에 끝낸과 동시에 거의 근 2년, 3년 동안 물량을 모아나가면서 첫 돌파가 나온 만큼 대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미중 무역 갈등이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재료들을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은 뭐 수소차가 됐든 이런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재료가 절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그냥 종목 이유가 아니라 시장 때문에 빠진 이 과대낙폭된 재료를 가진 과대낙폭주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조언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방금 일봉까지 준비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일봉을 못 보여드렸는데, 자, 종목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전략이에요. 내일 그냥 이건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은 끝났고요. 일봉 보세요, 일봉. 알서포트와 동일합니다. 고점대 돌파하던 종목이 드디어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이 종목이 매수 이후에 이 현재 고점을 깨지 않고 조정만 잘 받아간다고 하면요, 대파동 나옵니다. 다른 전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강태공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종목, 그것만 제대로 매수해도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전략이요, 그냥 내일 이 히든주만 제대로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일부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제 옷 어떤 거냐고 했더니 피크닉 돗자리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수육 맛있게 먹고 피크닉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피크닉 돗자리라기보다 약간 이 황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보면 살짝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옷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봄철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제대로 종목을 찍어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요, 피크닉이 아니라 여름 휴가까지 제대로 해외 여행까지 갈 수 있도록 강태웅 전문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태훈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